집안만 제대로 가꿔도 인생이 바뀐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 바깥의 터가 어떻든 집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산다. 터가 좋아야 하고 집도 훌륭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모두 갖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참으로 애석하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다. 우리는 좋은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방이라는 출발점에 섰다. 이곳이 우리가 가꾸어야 할 최우선 과제다. 훗날 땅이 바뀌고 집이 바뀌면 그때 가서 또 다른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풍수 공부는 미래를 위해서 해두든 취미로 하든 상관없지만 절대로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방에서 산다. 그런데 그 방을 꼼꼼히 살펴본 적 있는가? 대개는 바쁘게 사느라 대충 해놓는다. 몸은 이 방에 있는데 마음은 먼 곳에 가 있는 것이다. 멀고 먼 어느 희망의 땅의 말이다. 이를 나무랄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을 가꾸지 않는다면 대단히 큰 손해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방을 꾸미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 방을 고치면 운명이 바뀐다. 우리는 누구나 지속적으로 운명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방법은 무수히 많다. 모든 것이 운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효율이 중요하다. 좋은 운명을 이끌어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말이다. 천지인이라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지에 관해서만 생각해보자. 우리는 대체로 방에 대해 무심한 편이다. 쓸고 닦고 정돈하고 가구를 배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방이란 노력한 만큼 새로워지고 그로써 운명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말한다. 방을 장식하는 것은 그저 기분을 좋게 하는 것뿐이지 그게 운명에 도움될 리 없다고.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영혼은 사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떤 이유로든 영혼이 변화하면 곧바로 운명도 영향을 받는 법이다. 운명 개선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영혼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사는 장소를 고치는 것은 노력에 대비해 얻는 것이 많다. 이는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다. 방을 고치는 것은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사소한 노력으로 운명이 좋아진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우리의 방이 비록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신비가 가득 차 있다. 무엇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다. 우리는 방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좁은 방이라도 넓게 봐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새롭게 봐야 한다. 방은 알면 알수록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천장은 영혼이 움직이는 방향이다. 잘 살펴보면 모든 방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우선 천장이 있다. 모든 방에는 천장이 있는 바, 천장이 없으면 방이라고 이름 붙이지도 않는다. 인류가 처음으로 방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이 천장이다. 천장을 받들어 올려주는 기둥은 그 다음이다. 만들기는 기둥을 먼저 만들었겠지만 이것은 천장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천장은 하늘로의 노출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뻔히 아는 얘기지만 먼 옛날 집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지붕, 즉 천장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리라. 주역에서는 내천대장이라는 괴상이 있어 진작부터 집의 구조는 예시되어 있었다.
뇌천 대장의 윗부분인 뇌를 보면 맨 아래에 양이 있는데 이것을 눌러주는 것이 음의 중첩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지붕은 두껍게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빗물 정도만 막아준다고 해서 똑같은 천장이라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얇은 천장은 불안하다. 또한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과 같다. 주역의 섭리는 영혼의 생리 그 이상의 뜻이다. 천장을 두껍게 만들면 좋은 운명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장을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까? 다시 말하지만 일단은 두꺼워야 한다. 그래서 한옥의 지붕은 기와로 덮어 씌웠던 것이다. 물론 기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도 된다. 그 재질은 토의 성질, 즉 지어야 한다. 플라스틱이나 유리, 철제 등은 안 된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리 집에만 집중하자. 천장이 너무 낮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뇌아풍이라는 괴상이 되는 바 이는 억눌리고 갇혀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뜻이 있다. 인간은 화, 즉 유기체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위에 레가 있으면 나쁜 뜻이 발생한다. 굳이 주역의 논리를 끌어오지 않아도 천장이 낮으면 무언가 답답하고 상기증이 생긴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천장도 나쁜데 이는 천수송이라는 괴상이 된다. 이 괴상은 소송에 휘말리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고생한다는 뜻이 있다. 높은 천장 아래에서 오래 살면 헛고생만 하고 결실은 날아가 버린다. 천장의 높이는 방의 넓이와 조화를 이루면 되는 것이니 척 보면 알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천장의 높이를 느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왠지 갑갑하거나 불안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른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천장의 장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높이만 맞으면 되지 굳이 장식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하다. 천장을 꾸미는 것은 방에서 해야 할 일 중 제1순위다. 왜냐하면 영혼은 천장으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영혼은 우주에서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존재로서 이보다 더한 양은 없다. 물질은 음인데 그 중에서 빛은 가장 양적인 존재다. 하지만 영혼과 비교하면 빛은 거북이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영혼은 빛보다 빠르기 때문에 스스로 안정하기가 몹시 어렵다. 그래서 음을 찾아서 이 세상에 내려왔다. 영혼은 가장 음적인 존재인 흙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천장은 영혼이 움직이는 방향이다. 때문에 영혼이 천장에 신경 쓰는 것이다. 천장이 뻥 뚫려 있으면 영혼은 가만히 있질 못한다. 옛 성인은 이러한 섭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안정을 위해 집을 고안했다. 뇌천 대장을 다시 보자. 아래에는 천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으로서 영혼을 상징한다. 위에 레는 음으로서 뚜껑이다. 천장은 영혼을 덮어주는 뚜껑인 것이다. 우스갯말로 나 뚜껑 열렸어 라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영혼이 막 나간다는 뜻이다. 속된 말로 미친 또라이가 된다는 의미다. 이러면 무섭지 않겠는가? 영혼은 항상 안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천장이 신경 써야 할 이유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독자 여러분이 머무는 방의 천장을 올려다보자. 적당한 높이이긴 하지만 그저 평평하거나 밋밋하지 않은가? 대부분의 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도배를 그럴듯하게 해봐야 평평한 것은 그냥 그대로다. 이럴 때 영혼은 억압을 느낀다. 뚜껑을 닫아놓은 것과 억누르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소뚜껑을 보자. 가운데 부분이 둥글게 올라와 있다. 우리의 천장은 어떤가? 판자떼기처럼 평평하게 굴곡 없이 붙여놓았다.
여기에 형광등이라도 달려있으면 흉물스럽게 그지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10년을 살아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영혼은 왠지 갑갑하다는 것을 느끼며 매일매일 상처를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가장 먼저 천장을 고쳐야 한다. 천장은 입체감이 있어야 좋다. 가장 흔한 것은 천장 둘레에 사각형으로 두툼한 나무를 붙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천장 가운데 부분이 약간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이로써 방은 더 넓어 보이고 여유가 생긴다. 거기에 추가로 등을 아름답게 설치해 놓으면 천장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 영혼은 덮여 있으되 여유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내천대장이다. 천장은 육중하고 입체감이 있어야 한다. 색깔도 지나치게 밝으면 안 된다.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물론 안 되고 복잡한 곡선도 피해야 한다. 천장은 어디까지나 음적인 존재여야 하므로 절도가 있어야 한다. 천장은 위치로 볼 때 천에 해당한다. 천지인의 천이다. 만물은 천지인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법이다. 천은 남자 또는 아버지 같은 존재다. 인생에서 천은 명예, 직위, 직업, 권력, 지혜 등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육중하고 절도 있는 천장은 방이 갖추어야 할 최우선 조건인 것이다. 천장이 무심하면 안 된다. 번거롭더라도 고쳐야 한다. 살림살이를 장만할 생각만 하지 말고 천장을 제대로 살려야 함을 명심하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운명도 바꾸고 기분도 좋아지는 일이니 망설일 필요가 없다. 바닥은 네모 반듯하고 아늑한 온돌이 가장 좋다. 이제 방바닥을 보자. 방바닥은 천지인 삼재 중 지이고 여자, 어머니 물질 등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도 우리는 방바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몸은 음적인 존재로서 방바닥이 필요하다. 천장은 양이고 방바닥은 음이다. 참으로 쉽지 않은가? 흔히 방이란 방바닥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닥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닥을 어떻게 꾸며야 할까? 방은 총체적으로 택, 즉 연못이라는 뜻이 있다. 우선은 택의 뜻에 부합되게 꾸며놓으면 무탈하다. 택은 평안함, 아늑함 등을 뜻한다. 방을 아늑하게 하는 것은 풍수학자가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인의 지침을 정해주거나 금기사항을 지적해 줄 수 있으니 방을 잘 만드는 데 충분히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원래 방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할 일이지만 이들은 풍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종종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들이 보는 것은 오로지 편리함 또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인 것 같다. 나는 두 분야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다. 언젠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건축가들이 풍수 이론에 접목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은 대대적인 공사가 아닌 경우라면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실천해 볼 수 있다. 방의 조건을 보면 먼저 네모 반듯해야 하고 바닥이 조금이라도 기울여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둥그런 방도 안 된다. 그런 방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해치고 운명마저 나쁘게 한다. 방이 지나치게 작거나 완전히 정사각형인 것도 나쁘다. 하지만 방의 크기는 형편에 따르는 것이므로 여기서 논하지 말자. 일단 이 정도의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진 방을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부터 가꾸어 나가야 할까? 제일 중요한 것은 출입문 근방이다. 밖은 풍, 즉 바람이고 안은 택, 즉 연못이므로 문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 문은 원래 풍이지만 닫혔을 때는 산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문 근처를 꾸미기가 가장 어렵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문은 육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루미늄이라든가 허름한 합판이어서는 안 된다. 좋은 기운이 새어나가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방바닥은 온돌이 제일 좋다. 온돌은 토이고 이는 우리 몸과 친화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목재다. 목재는 두꺼울수록 좋은데 목재처럼 보이기만 하는 장판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눈속임만 할 뿐이다. 아무리 유사하게 만들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든 없든 간에 목재가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몸이 알고 영혼이 안다. 그리고 나무는 오행의 상생 원리인 목생화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우리 몸은 화의 기운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방바닥은 당연히 이를 도와야 하는 것이다. 바닥이 그렇지 못할 때는 카펫 같은 것으로 보강할 수도 있다. 천으로 된 진짜 카펫은 목에 해당하므로 나무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다. 방의 원리는 간단하다. 앉아있을 때 아늑하고 잠이 깊이 들어야 한다. 방바닥과 벽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고 바닥의 색깔은 약간 어두워야 한다. 음의 작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음의 작용은 구조와 색깔, 장식품 등 무엇을 사용해도 된다. 꽃병이나 화분 등은 방의 한쪽에 모아서 배치해야 할 것이다. 꽃은 양이기 때문에 침실에 놓으면 휴식을 방해할 수 있다. 단 문 쪽에는 녹색 식물을 놓는 것이 제격이다. 문을 가려주어 방에 안정감을 준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문 쪽을 꾸미는 일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방의 성공은 문 쪽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방을 봐달라고 해서 찾아가 본 적이 있다. 보자마자 나는 문제가 있음을 간파했다. 문에서 안으로 들어서자 우측에 육중한 시설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좌측이 허술해졌다. 그 탓에 문에서 들어온 바깥 기운이 유난히 잘 통과하는 것이었다. 마치 도로를 닦아놓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그곳으로 기운이 드나들었고 이로 인해 방 전체가 광장으로 변해버렸다. 시원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휴식이 안 된다. 방은 택이어야 하는데 풍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가? 그렇게 되면 문이 이중이 되고 바깥 문과 안쪽 문 사이의 널찍한 공간은 아예 죽어버린다. 필요한 시설과 여유 공간이 방 밖으로 쫓겨나는 셈이다. 이런 조치는 불합리해 보인다. 알맞은 처방은 의외로 간단했다. 시설물을 지나는 공간에 몇 센치 정도의 높이로 턱을 만드는 것이다. 턱은 칸막이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넓게 만들었다. 약간 높은 지대를 한 걸음 밟는 정도였다. 이로써 도로는 차단되었고 방은 아늑함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문제가 해결된 셈이다. 이제 방은 깊은 맛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었다. 살림살이는 최소화하고 아름다운 조명을 갖춰라. 방의 다른 조건을 보자. 이번에는 가구나 살림살이 등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방을 창고처럼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필요 없는 물품이 너무 많다. 방 안의 물건들은 꼭 당장 아주 많이 필요할 경우에만 있어야 한다. 의미 없는 물건은 빨리 치워야 운명에 좋다. 방에 인계량 이상의 물건이 있으면 뇌산소과가 되는 바 옹졸한 운명이 된다. 그리고 모든 물건은 벽면을 따라 질서 있게 각이지게 배치해야 한다. 방에 곡선이 많으면 좋지 않다. 질이 멸렬해서도 안 된다. 선이 분명하고 반듯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 라는 주역의 원리를 응용하는 것이다. 방은 땅이기 때문에 두루뭉실한 것을 경계한다. 방의 목표는 정지다. 방을 체육관처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음침한 창고처럼 만들어서도 안 된다. 고요한 것과 음침한 것은 개념이 다르다.
그리고 벽에는 반드시 책장이 있어야 한다. 책장은 산적 대축인 바 이는 방의 요동을 막아준다. 그리고 방은 출입문과 창문이 적을수록 좋다. 방은 어디까지나 휴식처여야 한다. 관광지의 풍, 즉 소통이 많은 방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벽은 그대로 두지 말고 반드시 장식을 해야 한다. 그림이든 붓글씨든 사진이든 무엇이든 좋다. 벽지는 건이 있어 보이는 것일수록 좋다. 벽을 잘 꾸며 놓으면 그 자체로 방을 지키는 청룡 백호가 될 수 있다. 벽의 역할은 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방의 소음은 일종의 병으로 보면 된다. 기찻길 옆에 터는 좋은 운명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다. 이는 진위레이기 때문에 방 자체의 소음은 이보다 더 나쁘다. 고요함은 영혼의 약이다. 도인들이 깊은 산중을 찾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방은 약간의 구분이 있는 것이 좋다. 너무 단조롭거나 일정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꽃병은 위치만 잘 잡는다면 아주 좋은 장치가 된다. 특히 생화가 갖는 뜻은 화, 즉 아름다움으로써 풍수에 신속한 영향을 준다. 방은 약간 밝은 것이 좋고 조명기구가 아름다우면 더 좋다. 여러 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면 아주 편리하다. 상황에 따라 밝기를 즉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의 밝기는 뜻이 깊다. 조명은 약간의 차이로도 영혼의 생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운명에도 큰 차이가 일어난다. 나는 40년 이상 많은 방을 봐왔는데 대부분 짐이 너무 많고 장식은 엉망이고 조명은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 이는 한탄할 일이다. 방은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개선할 수 있는데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살림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은 방의 개선이 살림 중에 가장 중요한 살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사항이 있다. 방에 의자가 많아서는 안 된다. 방에서는 가급적 방바닥에 앉아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른바 땅에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인은 의자 생활에 익숙한데 이는 풍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몸은 방의 고요를 흡수해야 하는데 의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이로써 신경과 영혼은 긴장한 상태가 된다. 방바닥에 앉아있으면 허리가 강해진다. 도인들이나 명상가들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허리의 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허리는 몸의 기둥으로서 영혼을 안정시키고 오장육부의 생리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의자에 계속 기대는 자세는 장기적으로 해롭다. 그리고 의자의 외형은 반듯하지도 않고 짜임새도 없어서 방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꼭 필요한 책상의 의자라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게 안으로 바짝 붙여놔야 한다. 의자는 그저 흉물이라고 보면 된다. 인간은 깊어지고 고요해질수록 좋은 운명이 많이 쌓이는 법이다. 방에서는 생활의 절도도 필요한데 이는 풍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벽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다. 이는 고요 속의 진동인 바 지뢰복의 의미가 된다. 이는 회복과 저력을 뜻한다. 방 안에 가끔 뜻깊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건 역시 아주 좋다. 이는 방의 하늘, 즉 천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음악은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다. 방도 음악을 듣는다.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위대한 음악가들의 명곡에는 좋은 기운이 담겨 있다. 좋은 음악을 들은 방은 반드시 인간에게 보답한다. 이는 율려의 작용으로서 하늘의 기운과 소통하는 것이다. 방을 꾸미는 일은 예술을 넘어서 도의 영역에 접근하는 신성한 작업이다. 평소의 미안을 높이고 방의 풍수적인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실천하면 된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안에 들어와서 쉬는 시간에 언제나 방의 새로운 꾸밈을 생각한다면 운명은 날로 발전할 것이다. 방은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져라 라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는 사는 곳을 새롭게 해 만물의 작용을 일으켜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방에 대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이는 방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 방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만 인간의 운명에 보답한다. 오늘 설의책방에서는 김승호 지음 세멘파커스 출판 좋은 운명을 끌어당기는 공간과 풍수라는 부제가 붙은 사는 곳이 운명이다 중에서 파트 2 집안만 제대로 가꿔도 인생이 바뀐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의 내용과 함께 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주역학자로 불리는 저자는 이 책에서 봉황새는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아니한다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처럼 상스러운 기운이 가득한 곳에 머물러야 좋은 운명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합니다. 음험한 기운이 도사리는 곳에서는 잠시 동안만 머물러도 운이 꺾이고 영혼이 상처받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상서로운 곳은 과연 어디이며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집안의 천장은 영혼이 움직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천장이 높이는 방의 넓이와 조화를 이루며 입체적이어야 하고 방바닥은 네모 반듯하고 아늑한 온돌이 가장 좋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또한 살림살이는 최소화하고 아름다운 조명을 갖추어 방에 사랑과 관심을 쏟을 때 방이 인간의 운명에 보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집안을 정돈하고 가꾸는 것이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나아가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소중한 인사이트를 얻은 이 시간. 작은 공간 하나가 큰 꿈의 출발점이 되어 풍요로움과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한 집안으로부터 성공과 행복이 꿈처럼 펼쳐지는 멋진 한 해 되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